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7일 토요일입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현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이분을 아시고 계십니까? 아마 아시는 시청자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엘리트 외교관 출신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좌익운동권 권력과 아주 치열하게 싸워온 그런 분입니다. 쉽지 않죠. 이 공무원 출신들이 그런 결기를 보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분은 1945년생, 그러니까 올해 만으로 77세, 상당히 연세가 되신 분입니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8년 제1회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관으로 아주 승승장구하던 분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외무부 핵심 국장 중에 한 자리인 외무부 아주국장을 지냈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과 96년에는 청와대 의전수석 비서관과 통일원 차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 김석우 전 차관, 현 김석우 이사장은 글도 상당히 잘 쓰는 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권력의 폭주에 저항하는 각종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셨고, 여러 글들을 통해서도 날카로운 비평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김석우 전 차관이 최근 눈에 띄는 칼럼 하나를 다시 쓰셨습니다. 김석우 차관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공산화를 끝맺지 못한 것은 자유와 시장을 경험한 시민 세력의 존재 때문이다라면서 특히 실버 세대를 주목했습니다. 국민의힘마저 배관시하고 주요 언론도 무시하던 노인 세대가 주말마다 끈질기게 저항한 결과였다. 또 음동설안이나 한여름 떼약볕을 무릅쓰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회복과 탈원전 반대를 외치던 노인 세대의 고집이 성공한 것이라면서 윤석열의 당선도 야당인 국힘당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몇 년간 싸워서 결국 좌파 정권의 권력 재창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 흐름을 세계 유례가 없는 실버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이 유례가 없는 사실상의 시민혁명을 만들어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김석우 차관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석우 전 차관은 또 자유를 누리려면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된다면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석우 전 차관 역시 최근 많은 뜻있는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은 결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 김석우 전 차관의 최근 칼럼 소환된 4.19 혁명 세대 그리고 실버 혁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긴 하지만 충분히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글이라고 판단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0.73%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다. 백척간두 낭떠러지에 섰던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루터기를 마련하였다. 1950년 6.25 남침으로 한반도 끝으로 밀리다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여 자유세계 방어의 교두보를 확보한 상황과 흡사하다. 2014년 귀순해온 김국성 전 북한 정찰 총국 대장은 북한 정권의 80년 가까운 적화 통일 전략이 성공했다고 증언하였다. 남한의 대북 정치 예속화가 되었고 15만 명의 북한 간첩이 활동한다고까지 밝혔다. 북한 권력 수뇌부에서 대남 정책과 간첩 운영을 담당했던 경력이 그의 증언에 무게를 실어준다. 대한민국이 표면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87년 정치민주화를 성취했고 지금 전 세계 한류 바람까지 일으키는 데 대해 모두가 뿌듯해한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북한 지령에 추종하는 종북좌파가 곳곳에서 안토니오 그람스식 전지를 구축해서 흔들어댄다.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노골적으로 친북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달성했는데도 평화협상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묻지마 퍼주기를 계속한다.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 머저리라고 욕설을 퍼부으면 대북 자유방송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을 금지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전격 인상, 전 국민에 대한 선심성 퍼주기 같은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 건국 후 총 600조 던 국가 부채를 단숨에 1,000조 원으로 폭증시켰다. 노인들 쓰레기 줍기와 같은 통계 분식용 일자리를 늘려서도 정작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진짜 일자리는 쪼그러뜨렸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버렸는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원전 사업을 무너뜨려서 건실하던 한국전력을 적자 수렁에 빠뜨렸다. 경제성장률은 0%대로 추락하였다. 한국 경제와 사회를 망가뜨려서 앞서 실패한 북한 수준에 맞추려고 작정한 것인가? 외교안보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 흔들기, 한미합동군사훈련 기피와 같은 자해행위를 거듭하였다. 종국에는 굴종적 사대를 보여 시진핑이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모욕하게 했다. 국내 선거의 반일 감정을 이용할 심산으로 2015년 윤병세 기시다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트집을 잡아 흔들었다. 일본 주재 대사로 보낸 강창일이 아직도 기시다 총리를 만나지 못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정진석 한일 정책협의단 일행은 4월 26일 직접 친서를 전달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역행하여 정부의 비대화, 비효율화를 밀어붙였다. 문 정권 5년간 역대 최대인 13만 명의 공무원 수만 늘려 재정부담을 대폭 늘렸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었다. 순리와 상식에 역행하는 정책 뒤에는 전향하지 않은 친북운동권 586 세대가 따리를 털고 있다. 그들의 사고구조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법치주의는 대수롭지 않게 내던진다. 준법의식은 희박하다. 선전선동이나 속임수를 개의치 않는다. 볼세비키의 행태를 똑 닮았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으로 쓰러져가는 북한 정권 살리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망하느냐, 대한민국이 먼저 공산화되느냐의 경쟁관계가 되었다. 북한 정권의 체력이 바닥나서 한국 사회를 집어삼키지 못하자 그들의 지령에 놀아나는 종북좌파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586 운동권이 앞장섰다. 전교조를 통한 교육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폄하하고 김일성 가계를 높이 받드는 공작을 하였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냉혈한처럼 눈을 감았다. 큰 거짓말을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믿게 된다는 나치 선전상 괴벨스의 가르침을 따랐다. 무소불위의 강성노조 민노총을 내세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잘못 흘러왔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짓들, 얼마나 국가를 무너뜨리는 짓들을 해왔는지도 부문별로 외교안보, 경제 이렇게 부문별로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문제와 실버혁명 부분에 대한 김석우 전 차관의 발언이 계속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본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는 선거다. 선거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선거에서 부정이 자행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죽은 거와 다름없다. 공산 독재와 다를 게 없다.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해 126건의 선거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심리가 끝난 건 아직 하나도 없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기한을 넘기고 2년이 넘도록 질질 끄는 것 자체가 선거 부정 의혹을 감싸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민경욱은 1천여 장의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몇 장씩 붙은 소위 자석식 투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4월 29일 대법원 증인신문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한 투표관리관이 그런 것을 배포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누군가 투표함에 악의적으로 손을 대었다는 얘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병호 박사는 지난 5년간 5대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1 내지 3%의 오차 범위 내라면 이해할 만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무려 25%의 큰 차이가 나는 패턴을 이룬 건 체계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분석하였다. 볼셰비키적 사고를 하는 586 운동권 세력이 천사의 마음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바보가 아닌가. 그들이 관리한 4.15 총선에서 민주당 쪽 여당이 180석 압승을 했으나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부정선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당선됐다는 가짜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 입법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다. 한국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형사사법 체계를 교란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바로 문재인 정권 5년간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볼셰비키 전술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 이를 좌시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난동이다. 노무현과 문재인 좌파 정권이 공산화를 끝맺지 못한 데는 자유와 시장을 경험한 시민 세력의 존재 때문이다. 국힘당마저 배관시하고 주요 언론도 무시하던 노인 세대가 주말마다 끈질기게 저항한 결과였다. 엄동설안이나 한여름 떼약볕을 무릅쓰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회복 탈원전 반대를 외치던 노인 세대의 고집이 성공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힘이다. 윤석열의 당선도 야당 국힘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실버혁명, 실버 레볼루션이다. 그들이야말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4.19 학생혁명의 주역들이다. 광화문광장에 다시 모였던 세대는 명문고, 명문대를 나와 한국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기업인, 군인, 법조인, 학자, 문화예술인, 체육인, 외교관들이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몇 차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 2017년에 부당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변부터 해서 이 몇 년간 탄핵 정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 또 2020년 4.15 총선 이후에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제기와 진상규명 촉구, 이렇게 하면서 이 몇 년 동안 서울 도심에서 끊임없이 저항해온 분들이 대체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시면서 저항해온 분들이 소위 한국의 제도권 언론 등에서 폄훼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못 배운 그런 국민이 아니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경력으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탄핵 정변에 대한 항거도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요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김석우 전 차관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초대회장 김일두가 지난 4월 4일 81세 나이로 별세하자 127개 자유애국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에서 추모 집회를 가졌다. 그도 명문 경기고와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코오롱그룹에 입사하여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업화에 이바지했던 인물이다.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해낸 대한민국의 성공을 586 운동권 좌파들이 무너뜨리는 것을 4.19 세대는 좌시할 수 없었다. 아스팔트에서 벌인 반문재인 운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손자 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마지막 의무였다. 그들의 가슴은 자유와 애국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겨우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윤석열의 당선이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는 다시 대한민국이다. 지난 5년간 엉망진창이 된 한국 사회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복원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가차없이 파헤쳐서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아야 한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는 어린이들이 부정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염원한다. 자유대한 만세. 이 사항은 통일원 차관 출신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현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김석우 전 차관의 글입니다. 김석우 차관의 글 중에서 마지막 문단 부분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를 가차없이 파헤쳐서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